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능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고론입니다. 전일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있었죠. 이번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되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무역 질서 구축을 약속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의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그 연설 직후 이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이 또 마침내 타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던 관세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서 추후에 시장을 예상해 본다면 이때도 계속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실 간 거거든요. 상승이. 악재가 나오면 보통 밀려야지 정상인데 밀리지 않고 오일선을 타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고가 돌파가 이렇게 신고가가 계속 또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벤트 드리븐 랠리가 해소가 되는 순간은 며칠간의 상승 흐름은 나올지언정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수가 4월부터 10월 29일까지 4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대략 1, 2, 3, 4, 5, 6 거의 한 7개월 동안 7개월가량 거의 1800포인트가 간 거죠. 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온 건. 근데 문제는 뭐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뭐 조선, 뭐 이런 관련주들 빼고는 바닥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고시총주들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지수 흐름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인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그래서 아마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코스닥 종목들도 벌써 시세가 크게 나온 종목들도 많지만 바닥인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잡지 않는 게 좋다.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신고가가 이미 빵빵 나온 종목들은 손을 대지 않는 게 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전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위험해요. 가을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뭐 중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수익 시전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 시전으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뭐 한 2, 3거래 정도는 매매하셔도 괜찮지만 가급적 11월 초부터는 좀 쉬셔야 된다. 2, 3주 정도 좀 관망하시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사실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뭐 지수가 오히려 내려갔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바닥에서 들러온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면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일단은 시장의 조정이 나왔을 때 종목들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왜냐면 2, 3주 정도 지켜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시세가 나온 다음에 횡보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바로 뭐 N장으로 상승, 뭐 또 신고가가 나오기보다는 당분간은 횡보를 할 거다. 내년까지는 아마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무리하게 나왔어, 인간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막 지금 시중에서 5,000포인트 나온다 막 그러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5,000포인트가 쉬운 줄 아나.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거의 저항대 부근이고 SK하이닉스도 저항대 라인이에요. 절대적인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가지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해 보이고,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 없죠. 바닥인 종목도 매수하셔서 그냥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거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밀리면 또 세게 밀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1월 초부터는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좀 관망하시면 그만큼 조정이 나오면 그만큼 내가 수익 낼 확률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못해도 최소 2주 정도는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 간혹마다 영상은 올려드리는데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들 아니면 제가 최대한 좀 자중하려고 합니다. 저도. 왜냐면 괜히 올려드리다가 또 물리시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한 퓨어셀. 범한 퓨어셀은 제가 말씀드린 후에
어마무시한 시세가 나왔죠. 단기적으로 거의 대충 봐도 한 30% 이상, 한 40% 정도 나왔나요? 그리고 현재 시세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가 더 가능해 보여요. 최근에 두산표열셀이 대장주였죠. 최근에는 두산표열셀이 상한가를 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왔고, 아마 내일도 아마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뒤면 이제 31일이 월 말일이에요. 그때는 현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틀 전에는 차익실현하든지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주식을 생활자금으로만 투자해야 된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아니죠. 몰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올랐어, 아쉽게.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해가지고 생활자금을 조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월말만 이제 되면, 이틀 전만 되면 증시 흐름이 딱히 좋진 않아요. 보통은 월말쯤 되면. 그래서 아마 전일 이제 대부분 손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일부터는 또 내용까지도 좋잖아요. 관세 협상도 해결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좋은 흐름이 날 확률이 큽니다. 30일하고 금일하고 내일까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아마 두산표열세 같은 경우도 음봉만 나오는 척하면 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범한표열셀이 원래 대장주거든요. 범한표열셀을 오히려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투자주의잖아요. 두산표열셀은. 그래서 범한표열셀을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비나텍, 이와 비슷한 수수 관련돼서는 비나텍도 흐름이 좋아 보여요. 이 종목도 만약에 내일 음봉만 혹시나 잡힌다 그러면 또 믿고 있다면서 또 신고가 나와야 돼요.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땐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바로 죽을 그런 차트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비나텍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범한표열셀 하나만 보셔도 무리는 없다. 근데 이미 매도하셨다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신고가를 뚫고 있긴 하지만 지수가 좀 불안해요. 이렇게 신고가 나온 종목들 잡기에는 지수가 너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적당히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에이펙에서 현대차가 신형 수소차와 핵심 부품을 공개하면서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버원도 제가 말씀드린 뒤에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좀 밋밋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원래는 신고가가 나와야 되는데 딱 5,420원에서 정고점 부근에서 멈췄거든요. 멈추고 지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1차 시세보다는 이번에 나온 상승, 이 장대한복 하나가 굉장히 영향가가 큽니다. 왜냐면 대량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먹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밀렸을 때는 거래량이 또 밋밋하게 해서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번 더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소파동이 나오다가 이렇게 신고가 나올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조정 후에는 여하튼 앞전 고점 돌파는 확실히 나온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어차피 저는 이 종목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수익은 크게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조정 나왔을 때 재매수 관점을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다. 그래서 어차피 들고 계시면 저는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하고 1승이에요. 오리엔탈 전공하고 1승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승을 보겠습니다. 1승이 제가 봤을 땐 대장주격이고, 요즘 보면 삼양인텍이 미쳤죠. 근데 삼양인텍은 이미 조선기자재라고 하더라도 앞전고점 돌파가 나왔잖아요. 신고가 나온 상태여서 사실 영향가가 없어요. 금일 수급 흐름이 트럼프 연설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수급이 일시로 강하게 들어왔는데, 물론 금일도 다시 5일선 먹이면서 신고가 나올 수는 있어요.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1승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해요. 1승은 아직 앞전고점 돌파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탈 전공하고 1승이 저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해양 부품 전문 기업이고, 1승 같은 경우
선박용 밸브 배관 기자재를 제작하고 조선 LNG선, 방산 선박까지 납품 범위를 넓히고 있죠.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등장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와 알래스카 가스 개발, 그리고 LNG 인프라 확충 논의는 모두 1승의 산업 영역과 정확히 맞닿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렌테 전공도 매우 좀 내용들을 보면 좋지만 1승이 좀 더 강세 흐름이 나올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물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여하튼 제가 봤을 땐 간세 협상이 해결됐기 때문에 한번 앞전고점 돌파는 시도하지 않을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이 다 괜찮거든요. 오렌테전공 같은 경우는 이승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모양이 괜찮아요. 그래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오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노봇 관련주. 노봇 관련주는 푸른기술 말씀드렸었죠. 푸른기술하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밀리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 종목도 남북경협주랑도 엮여 있죠. 이번에 뭐 트럼프의 구애도 김정은이 까딱하진 않았는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북한과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시세가 나왔어요. 나중 가면. 그리고 현재 푸른기술은 크게 밀릴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61선 부분까지 밀렸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 한다면 121선까지도 밀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글쎄요. 왜냐면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지금 고점 돌파 나오다가 밀리는 이 양봉 흐름도 대량거래량이 실려서 신고가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부터는 이 레브 안에서 이렇게 흰볼하고 있는 상황이나 제가 봤을 땐 결국은 상방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 나오는 게 크다고 보거든요. 거의 다 밀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푸른기술도 좋은 매수 기회가 왔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수에 비해서 시세가 터무니없이 안 나온 종목들 중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두산 같은 그냥 일반적으로 두산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가 뭐 하도 핫하다고 하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거의 4배 이렇게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만 안 나온다고? 노봇관리도 핫하잖아요.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나 이런 미친 상승 나오는데 두산 로보틱스만 안 나온다고?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저는 매수해 놓고 끌고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지수가 밀려서 뭐 21선이 깨져가지고 뭐 65,000원 부분까지 혹시 왔다? 그럼 더 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결국 시간의 흐름을 지나서 본다면 이런 종목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클 가능성이 매우 좀 크게 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푸른기술, 두산 로보틱스 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들도 뭐 이렇게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한라캐스트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2만원대 부분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 흐름 때문에 밀릴 수 있어도 결국은 소화 과정 거치고 또 상방으로 간다. 로봇 관련주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문온시아 이문온시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 하도 크게 의미는 없다.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5일선 일시로 깨졌지만 언제든지 또 뭐 금이라도 또 5일선 먹어주면서 장대한봉 나올 수 있는 거죠. 양봉 나오면서 신고가 나올지 누가 합니까? 왜냐면 지금 죽인 자국이 없잖아요. 수급 이 양봉 나왔을 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반면에 조정이 나왔을 땐 거래량이 밋밋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 21선이든 5일선이든 무너져도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페이크일 가능성이 크고 언제든지 5일선 먹이면서 또 5일선 21선 먹이면서 장대목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이 안 돼요. 신규 상장돼가지고 장대목 만들고 이 추가 시세 없이 밀어버린다? 이런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8,300원 넘기면서 슈퍼시트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쿠콘, 뭐 오리기스 투자 같은 어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 특히 오리기술 투자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만원대를 한번 일시로 넘기고 옆으로 좀 흰볼 확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흰볼하면서 향후에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만원대 넘기는 순간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사실. 그리고 또 코콘 같은 경우도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전 항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 넘어가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민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양 잡고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LA KLA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 없죠. 이런 종목들은 횡보한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 모양 잡고 상방 슈팅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이런 종목들 뭐 추가적으로 뭐 하방 흐름 나온다고 해도 이때가 저점 확률이 큽니다. 이러다가 이제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KLA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끌고 가시면 자연스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사이너스포트, 뭐 YG너, 뭐 금일 같은 경우는 흐름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사이너스포트나 YG너 같은 또 오브젠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은 바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흐름과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매수 구조에 매수를 해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 데이터 솔루션만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해야 될 건 오브젠 아니면 뭐 사이너스포트, YG너 정도 이 종목은 다시 또 매수하셔도 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앞전 고점 돌파 신고가 나와야죠. 뭐 이런 종목도 보면 신고가 나오고 최대 앞전 고점 돌파까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매집이 너무 잘 돼 있어요. YG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사이너스포트도 말할 것도 없어요. 사이너스포트도 이미 시세가 나왔을 때 매집이 이미 매집봉이 뜬 거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모양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브젠 항상 강조드리죠. 오브젠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이버 어째 보면은 환기 종목 뜬 것도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환기 종목 뜬 거지 악재가 있어서 뜬 거 아닙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해소되면 이 노란 딱지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렇게 주요 주주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추후에 보면 이게 미쳤다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 종목을 투자하려는 만무하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젠 AI 기반 데이터 자동화 플랫폼 기업이고 국내 대기업의 업무 자동화 클라우드 연동 프로젝트를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아마존 앤 서비스 CEO가 직접 참석해서 한미 간 AI 클라우드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죠. 이 흐름 속에서 오브젠은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AI 인프라 협력 축의 후방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죠. 한기 종목은 사라진다 결국은. 이런 측면을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이 길 때 매수하시는 게 맞죠. 사실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닉스는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또 맥점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또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2차전지 보호 소재 기업이죠. 그래서 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전련 소재 그리고 보호 필름, 정전기 차단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정과 배터리 제조 양쪽에 모두 적용되는 이중 노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에서 강조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강화 그리고 미국 내 첨단 소재 조달 확대 흐름은 이닉스 같은 고기능성 소재 기업의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공정 안정화와 전장용 배터리 소재 수요 두 축에서 동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을 1차 시세 한번 이제 매집이 한번 떴고 그다음에 2차 시세가 남은 부분이잖아요. 눌림 잡고 다시 상방으로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이 좀 매우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셔라. 혹시 진입하신 시청자분들은 차분히 홀딩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 없다 하신 분들은 금요일부터는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이 종목이 막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다, 화장품 관련주.
우리 토니모리하고 CTK 이 종목은 말할 것도 없어요. CTK는 제가 말씀드린 뒤에 또 이렇게 바닥에서 또 수급이 들어왔는데 모양을 자꾸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 시도하는 그런 형태예요. 아직 시기는 아니야. 지수 조정이 일정 나온 다음에 앞전고점 돌파 시도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 제가 또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은 원익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때 이제 추천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시세가 바로 나와서 이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난 영상에.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죠. 매수하지 마시라고 이미 시세가 나왔으니까. 근데 아니다 다를까 시세가 나오고 윗골이 단 다음에 음봉 모양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5일선 지지를 받는 모양. 그래서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게 원래 1370원 신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죽더라도 신고가 나오고 죽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그룹이죠. 어쩌면 최대 주주로 있는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원익홀딩스 아래에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국내 대표 반도체 장비 소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어찌 보면은 수장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최대 주주지만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원익이라 이렇게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가 오픈 AI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 원 규모죠. 여기에 참여한 것이 언급이 되면서 그래서 AI 인프라와 파운드리 협력 확대는 곧 원익그룹의 장비 소재 수요 증가로 직결이 됩니다. 꼭 원익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원익이 수혜를 충분히 좀 많이 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 구조가 다 그 반도체 업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익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공급망의 후방 핵심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익이 상대론적으로 수급이 세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얘는 정지까지 미친 상승 나오잖아요. 저 원익이 바텀 터치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너만 갔어 원익은. 결국은 앞전고점 돌파는 무조건 넘긴다고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볼 것도 없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원익그룹 중에서 수급이 들러온 종목들은 맞춰가면서 수급이 들어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원익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조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매수 기회가 또 되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좀 후회되는 게 24일 금요일 날 때 그냥 영상 올릴 걸 그랬나. 장중에 올리는 게 그래도 사실 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장중에 올리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움직이는 그런 파동 안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뢰감도 생기고. 근데 사실 이제 장이 멈춘 상태에서 설명드린다면 내일 또 이게 이 종목이 또 갭으로 나오면 또 난감하잖아요. 이 종목을 잡으라는 거야 마는 거야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는 살짝 갭이 뜬다고 해도 이 종목은 잡아도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은 제가 이제 진짜 이제 추천주를 가져와 봤는데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세명 전기예요. 세명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전선, 변전선, 발전용 케이블 전문 기업으로 원전 수소 플랜트, 데이터 센터 등에서 전력 공급망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 베이스가 굉장히 또 이뻐요. 왜냐면 매도 수급이 거의 없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때 신고가 나온 다음에도 밀렸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렇게 밀렸을 때 2차 하락 N자 모양으로 나온 다음에 모양 잡고 다시 또 정별 형태로 만드는 형태거든요. 지금 21선이 61선 아마 금일 만약에 급등이 나와서 신고가 나온다. 그럼 21선이 61선 넘기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정별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시세가 또 가능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이미 25년 실적을 봤을 때 작년에 이제 매출액은 당연히 2분기 만에 넘어섰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만에 1분기 만에 동률이 났습니다. 그 2분기에서는 압도적으로 또 수익이 또 크게 변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실적이 굉장히 지금 뭐 자본도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 뭐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최대 실적을 낼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양전기는 끌고 가신 전략이 매우 좋다. 3분기 실적도 혹시라도 좋게 나오면 계속 실적이 안 좋을 때까지는 끌고 가시면 좋아요. 이런 종목은 바닥 대비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그 실적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앞전고점 돌파 흐름은 확실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확실해 보여가지고 이 종목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삼화전기예요.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300일선을 한번 넘긴 다음에 300일선을 이탈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탈 부분은 나오지만 결국은 어때요? 이탈하는 척 하면서 재차 또 먹어버렸죠. 300일선 위에 먹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21선 위에 머무는 모양. 그리고 현재 5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옆으로 좀 기는 거 봐서는. 그래서 금일 아침장 되면 5일선이 위에까지는 올라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전력용 콘덴서 이제 커피시터 제조업체로 AI 데이터 센터,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력 안정화 수요 증가에 직접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중 CNS 죄송합니다. 한중 NCS 죄송합니다. 한중 NCS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와 좀 맞물려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삼화전기도 약간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삼화전기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이 종목도 역시 신고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에이펙에서 논의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과 SMR 원전 협력 강화는 결국 송전 전력 기자재 업체들이 수요를 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명전기하고 삼화전기 같은 종목들은 필히 매수를 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전력주를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안전방입니다. 특히 세명전기는 굉장히 차트가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요. 차트가. 그래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뭐 언급하진 않더라고요. 잘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봤을 때 세명전기와 삼화전기는 필히 매수를 해두셔라.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익 금일 뭐 제가 또 원익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1승 아직 신고가 나오지 않은 조선기자재 업체들 오리엔탈전공 1승과 오리엔탈전공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그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뭐 푸른기술, 두산로보틱스 그러니까 포트를 그냥 한 10종목 내로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흐름에 좀 영향을 덜 받고 싶으면 골고루 그냥 분산 이젠 그 집중 매매도 좋긴 한데 만약에 내가 운이 정말 없는 것 같아. 종목 뽑으면 비껴나가 물뻥만 하면 그런 분들은 분산으로 이제 투자를 하십시오.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런 장이에요. 분산 투자하시기엔 굉장히 좀 좋은 장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또 중요한 시기 때 이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면 그때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